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소입니다. 다들 잘들 지내고 계셨나요? 여러분 혹시 MZ세대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사실 MZ세대 잘 몰랐어요. 감독님 아셨어요? MZ세대? 네, 뭐예요? MZ세대? MZ세대요. MZ세대. 아 그쵸. MZ세대 막 찾아봤더니 뭐 학술적인 용어는 아닌데 대체로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2004년생부터 1995년생까지를 이제 G세대라고 하고 1995년생부터 이제 1985년생까지를 M세대. 그러니까 20대와 30대를 좀 통틀어가지고 MZ세대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크게 넓은 의미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MZ세대다 하면은 뭔가 이제 자유분방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뭔가 힘든 거는 좀 못 참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고생도 모르고 자랐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막 좀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좀 고민도 많고 누구보다 좀 불안하고 누구보다도 어쩌면은 우울하고 불행할지도 모르는 세대가 바로 이 MZ 2030 세대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찾아보니까 국가 경쟁력이 세상에 27위나 되고요. 그냥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나 되는 정말 대단한 나라고 어쩌면 지금 태어난 게 행운의 세대일 텐데 도대체 뭐가 힘들고 뭐가 불만이어서 불행한 것일까? 그래서 왜 이렇게 정신과에 많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불안할까? 너무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나 좀 있어 보였어 지금. 죄송해요. 인류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옛날부터 왜 신분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 일을 했어야 했고 농부로 태어나면 농부 일을 해야 되고 대장장이로 태어나면 대장장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진로에 대해서 적성이나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태어난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서양은 그나마 18세기 그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어떤 농부가 그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광부도 되고 그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 자식들이 지식인이 되면서 조금씩 다양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200년에서 한 3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일어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게 거의 100년도 안 되죠. 심지어 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그냥 농사 짓다가 갑자기 이제 으쌰으쌰 산업화되면서 다 전부 다 공장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그러다 갑자기 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을 갑자기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갑자기 다양해져서 불안하다는 거죠. 뭔가 조언을 구하려고 해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진심으로 조언해 주시지만 그들도 겪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아요.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경제 성장률이 정체기를 겪고 있고요. IMF라는 엄청난 그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년이라는 게 없어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취직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집값만 해도 어때요? 영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벼락거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어요. 열심히 성실함만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벽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고 불안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2030 세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직업은 선택지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이걸 하면 좋을까? 저걸 하면 좋을까? 새로운 직업들은 너무너무 다양해지고 막 이렇게 발전의 속도는 너무나도 빨라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샥샥샥 바뀌는데 교육과정은 그걸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배워본 적은 없어. 와, 이거 환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선택적 보여주기 SNS예요. 인터넷 발전하고 SNS 발전하면서 와 이제는 비교 대상이 우리나라도 아니고요 전 세계가 돼버렸어요.
우리 옛날만 해도요, 뭐 우리 그 시골 동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서 나는 꽤 잘 나갔어.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막 누가 막 비트코인으로 벼락 부자가 되고 누군 주식에서 막 뭐 워렌 버핏이 웬 말이야. 옛날 같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을 텐데. 그리고 막 연예인들 집 보면은 나는 언제 저런 데 살아봐. 그냥 못 봤으면 부럽지도 않았어.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SNS가 이제 선택적으로 너무 그런 멋진 것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평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기사화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만 보니까 이제 그게 막 평범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렇지 못한 내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SNS를 하면 내가 막 밥 먹고 똥 싸고 이런 거 안 올리잖아요. 너무 평범한 것들. 뭔가 그래도 맛집이라도 간 거 올리고, 그래도 뭔가 남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거를 좀 올리지 않나요? 나만 그런 거예요? 다 그럼 자랑할 만한 것만 올리니까 뭐야,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여. 나 빼고 막 다 좋은 거 먹는 것 같아. 나는 너무 바보 같아. 나는 왜 이런 거야? 난 너무 비참해. 라고 자꾸만 더 비교하게 되고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적 보여주기에 이제 우리 속지 맙시다. 사실 집집마다 이제 저도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러워할 만한 집도 다 각자 자기만의 삶의 무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걱정 없는 집은 없고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떤 댓글을 봤어요. 선생님은 정말 너무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요. 선생님 항상 막 밝아 보여요.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사실 참 이런 거 다 뭐 TMI이긴 한데요. 저도 학자금 대출 갚느라고 너무 힘들고, 저도 이제 무주택자고요.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내가? 저도 막 이 촬영 끝나면 힘들어가지고 너무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하고 근심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걱정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이렇게 불안한가,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비슷하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는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를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외부적인 요건 아니더라도 인간의 본능 때문에 2030 세대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렉스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설명한 인간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제 특히 부모님 세대는 우리 2030 세대를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간혹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당시에는 밥 한 끼 배부르게 먹는 게 큰 소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먹을 게 막 넘쳐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렉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인간은 크게 5가지 단계의 욕구를 만족시켜야지만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그 각 단계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그다음에 존경의 욕구,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첫 번째 단계, 우리 생리적 욕구는 뭘까요?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인간도. 그러니까 동물,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요. 먹고, 자고, 싸고, 마시고, 그다음에 번식을 위한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지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충족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 안전의 욕구. 내가 위협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어야지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장되고 나면은 끝인가? 아니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충족되어야지만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회적 욕구라고 해서요. 내가 소속감을 어딘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꾸려서 거기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제 우리나라를 좀 비교를 해보면 부모님 세대 때는 어땠어요? 막 전쟁이 나고 먹을 게 없고 그때는 이 생리적 욕구만 해도 이제 충족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막 쌀밥 한 그릇만 먹어도 막 너무 막 행복해.
막 전쟁이 나니까 북한이 막 쳐들어오고 누군가가 죽고 막 거기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내가 이게 안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사회를 꾸리고 국가를 성립하고 내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거기에 소속돼 있고 이런 이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이 막 들끓으니까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산업화도 이루고 막 민주화도 이루고 뭔가 국가적 위상을 막 펼치기 위해서 막 올림픽도 하고 막 아시안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2030 세대는 이런 이제 부모님, 조부모님들 덕분에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태어나자마자 1단계, 2단계, 3단계 욕구가 이미 충족이 되었어. 태어나자마자 생리적 욕구 해소되고 안전의 욕구도 해소되었고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증도 되고 뭐 학교도 가고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 욕구도 소속의 욕구도 해소가 되겠죠. 해소가 되면은 너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 다음 욕구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존중의 욕구인 거예요. 이 존경의 욕구는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임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쓸모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자존감, 그다음에 성취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었잖아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이제 자존감, 성취감 이런 것들에 더 몰두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충족되고 나면은 마지막 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를 채워야지만 진정한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자아 실현은 또 뭔가요? 우리 나라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적인 능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아 실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MZ세대 분들이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한다, 요즘.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우리 대외적으로는 이제 연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입사하기 전에도 이미 딱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 이런 것들을 보고 막상 입사를 했는데 막상 갔더니 내가 주도적이지가 않고 또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과감 없이 저는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2030 세대는 자아 실현,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세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이제 선택지는 다양한데 그것이 뭔가 보장되지는 않고 근데 내 안의 욕구들 뭔가 펼치고 싶은 능력들은 막 욕구는 많고 이러니까 얼마나 막 고민이 많겠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볼 기회는 없거든요. 우리 막 공부할 때 교육과정에 자, 다음 주 나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오.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런 거 시험 쳐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보거나 뭔가 고찰해본 적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더 고민이 많고 불안하고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좀 마음을 추스리고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의 힌트도 렉슬로의 그 5가지 욕구 단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 요거가 좀 충족되면은 행복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채우려면 어떡할까? 요걸 좀 고민해보면 결국에는 그 정답은 내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거를 좋아하고 내가 어떤 욕망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이제 생각하지 말자. 남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뭔지만 고민하면은 훨씬 더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막연하다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썼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종이와 펜을 탁 꺼내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꼭 해야 할 일, 이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쫙 적어보십니까? 지금 적고 있습니까? 이걸 적어보시면 분명히 겹쳐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저는 사수만의 의대를 갔거든요. 교육대학교를 잠깐 다녔었어요. 막상 가서 적응을 잘 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었는데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에 의사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휴학을 하고 다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글로 계속 쓰다 보면은 점점 더 구체화적으로 내가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가 보여질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진짜 너무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의대를 다닐 때는 피부과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한번 하고 싶다 싶으니까 마치 내가 그걸 꼭 해야 될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굳이 내가 그걸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정신과가 저는 너무나도 잘 맞고 너무 재밌고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지금 내가 뭔가를 예를 들어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게 막 인생의 전부 끝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뭔가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나는 막 실패자야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 일이 안 해도 될 일일 가능성도 높고요. 또 내가 뭔가 새로운 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 2030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같이 힘내서 파이팅 넘치게 나 자신의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재밌는 그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